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매일 2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이 안 뜨면 꼭 구독을 하고 알람 설정을 해놔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릴 의지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설 이후 집값이 급추락한다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주택시장에 온기가 느껴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악재가 터졌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용기 내어 전화 주십시오. 미국 연준 금리 6%로 치솟는다. 설 이후 집값 급추락 초비상. JP모건 미 기준금리 6%도 가능하다. 상당히 유명한 기관이죠. 자, 미 기준금리 6%까지 가능. 물가 안심하기도 이르다. 물가가 내려갔다가 또 뛸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JP모건, 미 연준 그리고 금리 변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이미 다이먼 CEO가 기준금리 6%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 물가 하락.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랍니다. 다시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간다. 무조건 저렇게 간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경제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유가 다시 상승으로. 유가가 지금 계속 내려왔잖아요. 자,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경기 침체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 말은 물가가 또 올라갈 수지가 있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연준은 공격 긴축적으로 지금 계속 하겠다. 당분간은 계속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해서 어제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인플레이션 2% 목표. 세상에 지금 아직도 6%인데 2%까지 되기 전에는 긴축을 지속하겠답니다. 그리고 금리를 유지하겠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경기 침체. 주가에 반영 안 돼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아직도 계속 이슈라서 주식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금리 변동. 상반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상반기는 금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인상 후 정체가 좀 장기간 가다가 하반기 때 인하하지 않을까. 물가 목표 2% 전까지 금리 인하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는 내년이나 돼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반기 아마 3-4% 정도부터 낮출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물가 연동 대신에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급제동이 걸리겠죠. 자, 이제 설 이후에 집값 급추락 초비상 바로 이 금리 문제가 아주 상당히 가위 눌리듯이 정말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지금 집값을 짓누르는 두 가지 엄청난 바위덩어리인데 설 이후 급추락? 자, 설 이후에 집값 변수를 먼저 봅시다. 정부의 지금 파상적인 규제 완화, 수준 높은 부양책, 이게 지나치다 할 정도로 부양책, 바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강남은 모든 규제가 풀릴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미국 2월, 3월 금리 인상은 거의 유력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의 기조라든가 인하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세 번째, 전세가가 가장 중요해요. 국내 판단 요소에서 현재 전세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청약 경쟁률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또 계약률도 낮아지고 있고 이게 언제 정상화될 것인지.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면 자, 우선 설 이후에도 일시적인 하락은 축소될 거예요. 지금 반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별로 본다면 좀 상승한 게 나오겠죠.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만 반등보다는 지금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폭포수처럼 떨어지다가 축소되고 있는. 결국은 자, 일시적 하락 축소. 정부 정책으로 3주째 집값이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하락폭은 축소됐어요. 자,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시세 다 마찬가지. 하지만 설 이후 1, 2주도 하락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요. 아직은 반등하려면 멀었습니다. 왜? 0까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거래가 들면서 하락폭도 축소됐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자, 하락폭 다시 확대될 것이다.
해외의 핵심 요소가 아직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이 다 리스크가 사라져야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 리스크가 아직도 많다 이 말이죠. 집값 다시 하락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간다 이거죠. 선도층이 관망한다는 것도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급매물만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 급매물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또 내려오잖아요. 그 급매물만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추격 매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밑으로 지그재그로 떨어지는 형태. 자, 이제 세 번째, 집값 상승 필수 조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려면 감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파트값 낙폭. 지금 하락폭이 3주째 줄었지만 매물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전세가 상승. 전세가가 무조건 올라가줘야 돼요. 두 번째, 선도층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선도층은 이제 좀 주력층 또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층. 자, 지표 상승.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져야 하는데 볼까요? 전세가 하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당연히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설 이후에 조금 이렇게 반짝 상승폭이 줄지는 몰라도 또 떨어질 것이다. 전세가율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죠. 갭 투자를 못하게 돼요.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갭 투자와 집값 상승은 비례합니다. 갭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월세가 증가하죠. 집값 상승이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전세가 증가해야죠. 자, 이제 선도층. 선도층은 누구냐면 이제 최근에 2030 비록 부동산을 보는 실력은 없어도 주력층이 돼버렸어요. 2030이 집을 매수해줘야만이 집값이 뛰는데 지금 한번 크게 뛰는 바람에 급격하게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매수세가. 다주택자 아직 관망만 하고 법인도 지금 매수 안 하고 있어요. 특히 외지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매수를 해줘야 집값이 뛰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선도층 매수가 오히려 급감을 했어요. 즉 결론적으로는 좀 반등하는 척하다가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 누가 최근에 매수하는 줄 아세요?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 내 집을 팔아서 불안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 한마디로 아마추어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지표 상승. 자, 지표는 그런데 약간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를 지금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거래량 좀 늘어났고 시세가 아직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실거래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락폭이 좀 축소된다는 거. 근데 매물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고 실거래가 점점 이제 예전에는 막 폭락하는 쪽으로 갔는데 조금씩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매수의 지수도 역시 약간 고개를 틀었다. 지표 하락이 축소됐다. 즉 거래량이 늘어나고 심리가 호전됐다.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다가 약간 녹았다 이 말이죠. 약간. 그런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둔촌주공 결국 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그런 이게 지금 시끄러워요. 둔촌주공 계약률 깜깜이 논란, 단지별 계약률 공개해야. 자, 여러분들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지금 전 정권에서 한국부동산원 조작 문제가 시끄럽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의무는 없습니다. 공개할 의무는 없는데 무슨 근거로 70% 계약을 했다고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뭐 거의 계약을 안 했는데 70% 계약했다고 할 수도 있죠. 공개를 해야죠. 그 대단지가 보통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단지는 공개를 자주 합니다. 둔촌주공 계약률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 한마디로. 결국 이게 사고 칠 것 같은데요. 자, 시공사, 조합 계약률을 둘 다 시공사든 조합이든 미공개 원칙이야. 좀 부풀렸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미분양 현황 자기 마음대로 보고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이 뭐 100개가 나왔는데도 뭐 30개로 줄였다. 거짓말했다고 해서 걸리는 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니니까. 권리보장, 합리적 결정에서 공개해야 한다. 즉 새로 줍줍하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건 공개해야 원칙 아닙니까? 자, 둔촌주공 미계약
무려 1,400여 채 미계약 더 나왔을 수도 있다. 제 말은 이 말이죠. 계약률 70% 미만 공개를 안 했으니까 평균 경쟁률 5.5대 1, 5.5대 1에 70% 계약률은 상당히 저조한 거죠. 가점은 20점짜리도 당첨됐어요. 자, 미분양 문제. 정부 무한 혜택을 줬고 정부가 정말 둔촌주공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도 이거는 참패입니다. 참패. 한마디로 1, 2, 3년만 놓고 본다면 얘보다 다른 거 잡는 게 투자성이 있다. 얘는 투자성이 없다죠. 강남 집값 폭락. 자, 압구정 한양 5차 33평이 33.1억에서 20억대가 나왔어. 26.8억. 개포주공 6단지 34평 28.5억이 19억 10억대로 떨어졌고, 반포주공 1단지 21평이 37억에서 26.3억. 이제 압구정하고 반포가 우리나라 최고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20억대가 나왔다. 놀랍죠? 자, 이제 매도자 매수자 반드시 알아야 할 일 몇 번 했는데 너무 중요해요. 먼저 매수자 기준으로. 매수자는 늦을수록 좋아요. 바닥일수록 좋다고요. 지금 매수를 하면 만약 이제 7억으로 내려왔지만 8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10억이 8억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2억 싸게 매입했지만 결국 얘는 반토막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5억 하락, 결국 3억을 손실 보내요. 나중에 5억 아파트 12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서울은. 왜냐? 10억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7 빼기 3은 순이익이 4억이네요. 자, 이제 10억 아파트 7억 하락, 이제 하락 과정에서 매입하는 거야. 지금보다 좀 더 빠졌을 때 매입하면 유리하죠. 3억 싸게 매입했네요. 하지만 바닥은 아니었어. 10억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지면 2억 손실 보죠. 하지만 결국 1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억 이익 보고 2억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 5억. 이번에는 아예 그냥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이게 매수자는 여기서 잡아야죠. 10억 아파트가 5억까지 하락. 5억 싸게 매입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만 해요. 아무튼 손실 없고 5억이 12억으로 올라가니까 순이익이 7억.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죠. 그런데 세상에 집을 매입해야 하는데 바닥에서 이제 집값 계속 떨어진다, 1분 짝 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주택으로 살면 이 사람은 그냥 빵원입니다. 빵원. 즉 꼭지에서 매수하는 것만 또 못해요. 결국 집값이 좀 우상향하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자, 서울 기준으로 이번 매도 볼까요? 지금 자, 10억짜리 지금 8억에 매도. 그럼 2억 정도 손실 보내요. 왜? 고점 대비 2억 손실이라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자, 이제 18억짜리가 10억 떨어지면 약간 대출 받아갖고 잡을 수 있어요. 일찍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10억 아파트가 26억까지 갑니다. 그러면 16억에서 2억 손실 본 거 빼면 무려 14억이나 순이익이. 한마디로 매도자들은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부터. 물론 진작 꼭지에 던졌어야 하는데 놓쳤잖아. 이미 시간은 지났고. 현재에서도 빠를수록 좋아요. 왜? 당장 지금이 바닥이 아니니까. 또 하락 과정에서 자, 10억이 과정상 7억까지 내려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3억 손실 받네요. 자, 바닥장에 16억짜리 이제 더 높은 걸 못 잡아요. 왜? 돈이 줄어들어 가지고. 16억짜리가 자, 9억으로 하락한 걸 매입을 했겠죠. 이제 바닥에서. 그럼 9억은 결국 22억으로 가서 13억 이득 보고 3억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은 10억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닥 보세요. 자, 10억. 바닥 아예 5억이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제 5억 손실 봤네요. 5억이나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바닥장에 오히려 13억짜리가 7억 떨어진 거 2억 대출 껴갖고 이제 매입을 했어요. 자, 7억 아파트 19억까지 올라갔어요. 대신에 비싼 걸 못 잡았죠? 왜? 바닥에서 갈아타면 내 것도 손실 봐서 19억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12억 올랐고 5억 손실 봤으니까 순이익은 7억.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에서 잡는 것과 저점에서 잡는 거의 순이익은 확실히 차이 나죠. 그런데 그냥 유지를 하는 거야. 이제 바닥에서도 갈아타질 않고 내 것을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10억이 바닥 5억까지 갔다. 그러면 자, 5억 손실 본 거 맞죠? 그런데 끝까지 5억. 자, 10억짜리가 5억 그대로 보유했다. 그럼 5억 아파트가 14억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9억 뛰었네요. 근데 5억 다 손실 봤기 때문에 빼기 하면 순이익은 4억. 결론적으로 더 좋은 걸로 갈아타지를 못했기 때문에 손실 봤다 이 말이죠. 이게 바닥에서라도 갈아타야 돼요. 여기 순수익 쭉 나오죠. 매도자 매수자여고 이번에 전국 집값 주요 단지 자,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자, 이번 주 현황 오늘 집값에서 따온 겁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1단지 예, 끝에 거에서 여기 이걸 보면 돼요. 이걸.
자, 24.7억짜리가 16억까지 빠졌으니까 최고가 대비 35% 하락했네요. 동탄역 반도, 유브라 아이비파크. 자, 이번에 12.85억이 무려 7.85억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39% 하락. 5억이 떨어졌으니까. 자, 이번에 16.3억이 10억 5천으로 5억이 떨어졌습니다. 어디가? 자, 좀 특이해요.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입니다. 분당이 잘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죠. 10억이 여러분들 16억 3천이 10억 5천도 떨어진 것은 분당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직거래면 직거래라고 써있는데 중개거래라고 써있죠. 자, 이제 36%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락장은 10개 거래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손마을 일단지 청구도 또 그래요. 분당 정자동 여기 보실래요? 자, 14억까지 갔던 놈이 9억대로 떨어졌어요. 무려 최고가 대비 32%나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다급하니까 팔았겠죠. 이 사람들이 왜 파느냐. 분당이 이렇게 좋은데. 분당이 뭐가 좋아요? 이거 던져버리고 서울에 더 많이 빠진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지 대박 너블랜드 오션부 2차.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 유명하죠, 명지. 자, 여러분들 11억짜리가 이제 부산 그렇게 잘 버티더니 완전 망하고 있습니다. 자, 4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59% 하락. 이거 중개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명역 파크자이. 자, 11.75억이 7.3억으로 38%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기름뉴타운 1단지 보시면 9억 2,500이 5억까지. 서울도 미친듯이 빠지죠. 46% 빠졌고, 세제마을 청구. 자, 시흥시 장현지구예요. 장현동. 얘는 5억 2천짜리가 3억.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도 무너지죠. 오른쪽. 자, 이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이라고 있어요. 수원 노을마을 대동. 5억 8천짜리가 3억 4천으로 41% 하락. 이번에는 대전 둔산동, 진짜 대전 둔산동 잘 버텨주는데 역시 무너지죠. 꿈나무 보세요. 자, 얘 4억 6천짜리가 2억 4천5백으로 무려 47%. 한 방에 반토막 나는 겁니다. 한 방에. 자, 이제 보란마을 경기도 부천시 중동은 요즘 막 빠지고 있어요. 일기 신도시에서도. 자, 보시면 7억 9천짜리가 4억 4천. 진짜 많이 빠지죠. 44%. 그리고 킨텍스 아이파크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죠. 예, 7억 8천까지 갔던 게 3억 9천. 끔찍합니다.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에요. 이번에 수원역 프로지오자이. 자, 9억 8천짜리가 6억 5천. 최고가 대비 34% 떨어졌고. 자, GS 하이츠자이. 얘는 14억 3천이 8억 5천. 41% 떨어졌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역시 부산이 막 무너지고 있죠. 인천 광역시 송도. 인천이야 많이 빠진 곳들인데, 자, 9억 2천짜리가 또 5억으로 떨어져서 자, 무려 46% 하락. 이번에 울산입니다. 대연 더샵. 자, 9억 7천짜리가 6억으로 떨어져가지고 무려 35% 하락. 자, 미분양. 서울 집값은 폭락하는데 분양가는 올라가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분양가를 안 내리기 때문에 미분양 나는 거예요. 내려도 미분양 날 텐데 더 나는 거죠. 서울 84. 자, 오히려 분양가는 2억 원이 올랐어. 다른 아파트들은 10억이 막 빠진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자, 보니까 2,945만 22년에 집값 엄청 빠졌는데 3,500으로 엄청나게 분양가가 올려. 이러니 미분양이 안 나오겠어요? 이런 걸 왜 구제합니까? 개포자의 프레지던트 여기 보세요. 84 보시면 오히려 29억짜리가 20억까지 내려갔네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는 올라간다? 그러니 미분양이 철철 넘치죠.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률도 보세요. 20년 지금 26.8대 1에서 8.5대 1로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8.5대 1이면 경쟁률 세네. 얘는요 실제 계약률은 미계약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송파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14억대 분양했던 게 오히려 호가가 더 분양가 밑으로 1억이나 빠져버렸어요. 명색이 송파인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주는데 매물 흔들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3주째 반등하고 있어요. 서울 전국 수도권 이게 0입니다. 아직 상승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반등하다 보니까 상승한 아파트도 몇 개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매물이 늘어나서 도로함이 타불이 돼요.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보세요. 지금 보니까 1월 3일보다 1월 11일이 늘어났죠. 매물이. 이렇게.
이번에는 금융업종 PF 잔액 급증, 허그 건전성 비상. 자, 이렇게 보험사 엄청 5조밖에 안 했던 게 43조까지 PF. 은행은 21조인데 28조. 양은 많지만 별로 안 늘어나서 은행이 가장 안전한 거죠. 증권사 9조가 28조.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나 증권사가 캐피탈 2조 했던 게 25조. 이게 완전 망하게끔 늘려놨죠. 저축은행도 아주 심각하죠. 2조가 10조.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자꾸 막 매입하고 껴안으니까 허그 건전성에 비상이 생겼다. 허그가 빚주성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여보세요. 건전성이 위태로워졌죠. 이제 집값 반등 단지와 매매가 거래. 최근에 봤더니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바닥에서 좀 반등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이걸 올라간다 이 신호로 보면 안 돼요. 집이라는 것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주택 매매 거래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장유자의 레디언트 여기 보면 계약률 정말 안 좋죠. 자,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갔을 때가 있는 반면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정부의 무한 부양책과 규제 완화로 부동산이 3주째 하락폭을 줄이며 순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하락한 반작용으로 다시 떨어질 테니까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